지금의 연봉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지 마라. 20대로 들었으면 열정 갖고 낭만을 가득했던 풋풋한 고등학생 시절과는 이별하고 직장의 냉정함과 사회의 쓴맛을 경험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물론 연봉이 개인의 능력을 판가름하는 지표 중의 하나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업무 경험이 없는 사회의 초년생들은 아직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만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연봉이 적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 중요한 것은 미래다. 돈을 많이 준다고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하겠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그렇게 했다가는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 회사는 당신의 연봉을 정하고 역할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일하면서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공부, 자기개발 등은 막을 수가 없다. 또 당신의 부지런한 업무 습관이나 긍정적인 마음가짐, 도덕적인 직업의식 등도 통제할 수는 없다. 미래를 위해서 당신이 하는 모든 노력을 제한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서 당신이 앞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보상과 결과를 착취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민석은 한 글로벌 무역회사에서 일한다. 회사 규모는 그리 크지 않고 그의 임금도 높은 편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회사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친구의 술자리에서 분노가 가득 찬 그가 테이블을 3개 내리치며 말했다. 내 상사는 단 한 번도 나를 마음에 들어한 적이 없어. 이 더러운 회사 그만둘 거야.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물었다. 그런데 그 회사 업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깨고 있는 거야? 그 회사가 어떻게 글로벌 무역회사로 성공했는지 알고는 있어? 아니, 민석은 다소 자신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고로 원서를 가는 데는 10년이 더 걸린다고 했어. 먼저 지금 회사의 무역 기술이나 거래문서, 경영 전략 같은 것을 정확히 파악해봐. 심지어 복사기가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수리하는지도 더 깨우친 뒤에 퇴사를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렇게 퇴사하면 최소한 그래도 배우는 것은 많잖아.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민석은 이튿날부터 조용히 혼자 공부를 시작했다. 퇴근 후에도 회사에 남아서 여러 비즈니스 문서를 연구하고 터득했다. 1년 뒤에 친구가 다시 민석에게 물었다. 요즘도 퇴사하고 싶어? 아니, 요즘 상사한테 엄청나게 실려받고 있어. 연봉도 많이 올랐고 얼마 전에는 친구도 했는걸. 봐봐, 그렇게 말하기는 미안하지만 1년 전에 내 연봉이 적었던 이유는 능력이 부족한데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끝에 이제는 회사 처우도 달라지고 자네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 축하해. 일상을 이어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은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그래도 돈이 노동의 유일한 보상이자 결과는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의 임금이 적다고 기죽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 보수는 그저 우리가 얻는 물질적인 보상이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정신적으로도 보상과 위로를 받는다. 또 그것이 가능해야만 일하는 보람과 재미가 있다. 효주 샤무스가 금융기업 NCR의 영업 담당자로 재직하던 시절에 회사 재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영업인력이 대거 빠져나가고 실적이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그는 영업인력을 대상으로 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그는 평소 성적이 우선 몇몇 영업 사원들에게 현재 무슨 이유로 실적이 하락하는지 물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환경과 부족한 자금, 불안한 정세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듣고 있던 샤무스는 허를 참지 못해서 책상을 내리쳤고 회의는 10분 동안에 중단되었다. 10분 뒤에 그는 회사 내에서 전문수석으로 일하는 흑인 소년을 불러 구두를 닦았다. 그는 테이블 앞에서 한 채의 움직임도 없이 서 있다가 구두를 다 닦은 소년에게 1센트를 주었다. 이 소년 아시죠? 이 소년의 전임 구두 닦이는 백인 소년이었습니다. 나이는 이 친구보다 훨씬 많았죠. 회사에서 매주 그에게 $5씩 지원금을 줬습니다. 회사에는 수천 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모두 그의 고객인 셈이죠. 그런데 그 백인 소년은 생활을 여차 잘 모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흑인 소년은 별다른 상여금이 없는데도 매주 돈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다면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백인선진의 잘못이죠. 직원들 큰 소리를 대답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회사 실적이 하락하는 이유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후로 영어 직원들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회사 실적과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마침내 회사를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었다. 아무런 열정과 노력이 없이 일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만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열정을 품고 일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한다. 노동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선물한 사명이다.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내가 되어 발전한다. 연봉이 조금 낮아도 괜찮다. 그 일을 하면서 무언가를 배우고 자신을 적어나갈 수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내가 원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온다. 성공은 단순하고의 반복과 정교함에서 비롯된다. 간단하고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겉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실제로 해보면 전혀 쉽지가 않다. 오직함으로 두 산을 옮겼다고 고사에서 유래한 우공이산 세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의 철저 마침 등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은 모두 단순하면서도 간단한 일을 가장 정교하게 해내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속에 성공에 대한 신념을 끝까지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공에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필요하다. 지금은 못할 것 없어 보이는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언젠가 당신의 성공을 떠오르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 세상 만세에는 크고 적음이 없고 오직 의미와 가치가 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찾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세일제업계의 한 여행 인사가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대연설 장소로 대규모 공연장을 골랐다. 행사 당일 그의 연설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로 행사장은 만석을 이뤘다. 그리고 마침내 무대 음악이 열렸다. 그가 모습을 드러냈고 무대 중앙에는 새로 만들어진 거대한 공연을 있었다. 그는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2명의 젊은이를 현장에서 지목해서 무대 위로 초청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거대한 쇠망치를 건네주며 그걸로 공을 쳐서 굴려보라고 했다. 첫 번째 젊은이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힘껏 새 공을 밀어쳤다. 공 소리가 크게 현장에 울려 퍼졌지만은 쇠공은 끔찍도 하지 않았다. 망치를 건네받은 두 번째 젊은이 역시 있는 힘을 다해서 공을 가게 했지만은 소리만 열어날 뿐 쇠공은 움직일 기미가 없었다. 젊은이들이 무대에서 내려간 뒤에 연선 아주 작은 망치를 하나 꺼내서 쇠공을 탕탕탕 떠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영문을 몰라서 웅성 거렸지만 그는 동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망치질에 집중했다. 그렇게 20분이 지나자 자리를 뜨는 관객이 생겼는데 이런 사람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다. 40분이 지나자 쇠공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점차 더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관중석 여기저기서 탄성이 나오다. 그뒤에 연선을 입을 열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서의 성공 비결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성공은 어느새 눈앞에 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연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다. 위대한 업적, 갈바갈 성적을 이뤄내려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성공은 지극히 평범함에서 시작이 되며 그 평범함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본인이 맡은 평범한 일을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명나라 만력식이 황제는 적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 보수공사를 열심히 했다. 당시 천하 제일의 관문이라고 불리면 던 산해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리를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다. 그중에 천하 제일관이라고 쓰인 현관에서 일자가 크게 훼손되어 있었다. 조정에서는 천하의 서예 병인들을 서예관으로 불러 모아 일자를 써보게 하였고 그중에 선발되는 사람에게 황금 100냥을 하사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남에서 북에까지 글씨 있게나 쓴다고 하는 서예가들이 모두 모여서 솜씨를 뽐냈다. 그들이 쓴 일자는 모두 훌륭했지만은 기존 현판의 글자들과 같이 놓았다니 그 뛰어남이 금세의 빛을 잃고 퇴색했다. 어찌 이런 대국에 일자 하나를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황제를 분노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기존의 현관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일자를 쓰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유명 서예가도 유명학자도 아닌 산해관 근처의 여인 속에서 일어난 정업원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자기 눈을 의심했다. 그를 쓰던 날
현장은 고위험꾼들로 북새통을 이뤄서 발휘될 틈이 없었다. 관내에서는 일찍부터 북과 정의와 배를 준비해놓고 그가 와서 멋지게 붓을 휘두르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여인 속의 일꾼은 거기를 사냥하는 현관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갓비싼 붓을 내어 던지고 걸레 하나를 집어들어 먹을 등 무무치고는 단숨에 걸쳐서 내려갔다. 이내 그의 손끝에는 훌륭한 일자가 탄생했고 섬직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감탄 섞인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 중에서 호기심 가득한 간정이 그에게 다가가 글도 잘 모르면서 어찌 이리 잘 쓸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가 그를 모르는 것은 사실이었다. 매일 하는 일이라고는 여인 속에서 테이블을 닦고 음식을 널어내는 일이었다. 그 중에서도 술을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손님 중에 누군가 술을 주문하면 가루로 그것을 세움을 했었다. 이 일을 은 30년 동안 해왔다. 지금 그런 일의 소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지만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세상 사람은 모두 커다란 성공을 꿈꾸면서 작은 일, 간단한 일에는 눈길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간단한 일이 하나 없다.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도 도중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지속하기는 절대 쉽지가 않다. 성공은 간단한 일을 반복적으로 정교하게 하되 그것을 10년, 20년 동안 지속하는 것이다. 편안한 의식이 그리 힘든 것 같은 일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수많은 시간의 반복적인 연습과 노력 없이 정교하게 이뤄낼 수가 없다. 아무리 작은 일도 정교하게 해내면 그것이 바로 커다란 성공이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에 인내심과 열정을 지닌 채 부단히 반복하라. 당신은 결국 성공할 것이다.